중국, 일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힘겨루기는 더욱 본격화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가 동맹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미국의 편을 지킬지 중국의 편에 설지 전략적 모호함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 미국이 우리 사이다 같이 먹은 사이다 내가 더 친하니까 나랑 편 먹자 라며 뒷덜미 낚아채 동맹국 삼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천명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가만히 있는 한국을 포함시키겠다고 먼저 나선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어권 국가로 구성된 5개국 군사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인데 각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각각의 첩보기관끼리 1급 기밀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동의한 국가로서 궁극적으로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을 위한 세력 중 하나입니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이고 정보가 곧 힘이자 권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사이버 테러에 보이지 않는 극렬한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힘을 합쳐야겠다 느낀 5개국이 미국의 NSA를 비롯한 각국의 첩보 조직을 주축으로 통신감청 암호 공조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스파이 정보, 위성, 국가, 지형 정보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 FBI, CIA, 국방정보국, 영국 MI6, MI5, 군사정보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각 중요 정보국들이 동참하여 대부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사실 미국과 얼마나 가까운 동맹국인가를 구별할 때 기준으로 쓰이기도 할 만큼 미국이 특별 대우하는 나라입니다. 즉 미국에게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이 운명 공동체로서 영어권의 앵글로색슨 연합과도 같은 이 혈맹 조직에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당연히 장벽이 높았습니다. 예로 미 해군 정보국에서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미군이 입수했던 북한 잠수함 동향 등의 대북 정보를 한국 측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게 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은 재미교포 로버트 김채곤 씨가 말하길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그 진입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세계 6위의 군사력에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이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한국이 친중 노선으로 갈아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한국을 최대한 안고 가야 하는 이유로 1급 동맹국인 메이저 4개국의 바로 다음으로 가까운 1.5 동맹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 사령관이 주 호주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주 한 미국 대사로 부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호주에 보낸 인재를 미국이 한국으로 빼돌린 것인데 이에 대해 호주는 도널드 트럼프가 호주에 외교적 싸대기를 날렸다. 미국이 호주를 2급 동맹국 취급했다고 평할 정도로 엄청난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나중에 해리 해리스 대사의 논란은 차치하고 당시 중요국에만 임명되는 장관급 대사를 지명하여 일본이 아닌 한국에 정식 대사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얼마나 한국과의 동맹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이든의 책사인 제이크 설리번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려면 트럼프가 고수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닌 얼라이언스 퍼스트, 즉 동맹국 우선으로 바꿔야 한다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 때문에 G7에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하여 G10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나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동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역시 사실상 미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외교를 할 때 이 사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